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시민 그림책 리뷰는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4월 벌써 어느덧 마지막 4월의 그림책 리뷰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달,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한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이니만큼 서로에게 감사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 4월 마지막 시민 그림책 리뷰는 제가 두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어린이성에 관해서 살짝 이런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른 책을 좀 찾아서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성에 관해서 그림책을 좀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하니까 한번 준비해 보다가 어린이성에 관해서 어린이성이 뭘까라고 계속 질문을 제 안에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어린이가 돼보는 것, 그다음에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이제 리뷰하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리뷰를 보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그림책은요, 어린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말 그대로 어린이. 그리고 이 책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글그림 광노경 옮김 한솔 수북에서 펴냈고요.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토닥에서 어린이성에 관해서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막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그림책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어린이라는 이제 우리 귀여운 어린이라는 이 어린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책이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하면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과 추억들은 좀 장난꾸러기였고, 좀 참을성이 있어서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더 크게 병을 키웠던 아이였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이들은 잘 운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언제 울까요? 그리고 언제 웃을까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언제 울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울었었대요. 제가 어느 날 없어져가지고 안 보여서 봤더니 화장실에서 울면서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울었던 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네,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지부터 이렇게 여러 표정을 가진, 다양한 모습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뒤에도 이렇게 면지가 있습니다. 면지 아이들. 제가 이 면지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표정을 그려보고 만들어 보게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는 표정이지만 각기 다른 우는 표정을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 면지만 보더라도 아이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린이고요. 아까랑 표정이 좀 달라졌죠? 자, 어린이 작고 귀여운 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모습으로 멈춰져 있는 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도 모두 다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모두 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른이 된 우리는 그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어린아이를 보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커도 돼. 어차피 어른은 되는 거야. 천천히 어린 시절을 잘 누려라고 누군가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더 힘들고 것도 있고 저는 그러거든요. 자,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 보면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왜 그래?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을 하면
좀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만 아이들의 대답이 엉뚱하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른들이 되게 엉뚱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책을 보면 어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이유. 왜 날마다 목욕을 하는 거지? 왜 콩과 채소로 만든 반찬을 먹는 거지? 왜 이 강아지 인형 없이 잠을 잘 수 있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어린아이들은 되려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들이 막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맛없어 보이는 정말 야채와 막 이렇게 정말 맛없어 보이는 반찬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그게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봄나물이 나오잖아요. 봄나물이 갖고 있는 약간 씁쓸한 맛이 또 저희는 또 좋은데 아이들은 "아 약 같다고 쓰다고 이게 뭐냐."고 어떤 친구들은 "그 독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눈에도 어른들은 엉뚱하게 보이긴 하나 봐요. 그리고 이 여기 아이들이 울어요. 예쁜 자기가 갖고 있는 돌멩이가 물에 빠져서 울고 비눗방울이 들어가서 눈에 들어가서 울고 엉엉엉엉 울고 또 일부러 크게 운다고 해요. 네. 여러분은 일부러 크게 울으실 수 있나요? 참 아이들의 능력이죠. 일부러 크게 울어보는 거. 자, 그리고 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뜨끔했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다고 하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어른들이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알게 모르게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우리가 던졌던 말들, 우리가 또 했던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환경들이 내어준 환경들조차도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이렇게 쭉 흡수하다가 어느 날 이거를요 다 내뱉는다예요. 스펀지도 그렇잖아요. 스펀지로 물을 이렇게 닦다 보면 그냥 물이 사라지고 스펀지에는 물이 없어 보이지만 이걸 꾹 짜면 물이 쭉 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 순간에 스펀지처럼 흡수하지만 흡수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게 흡수해서 어 별 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쭉 짜내는 그런 순간이 오면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던졌는지 이 아이들이 또 어떤 걸 흡수했는지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 가다 보면 아이들이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보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에게 주의도 주지만 저를 좀 돌아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럴 땐 이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 "왜 그랬어?" 라고 하기보다 따뜻한 눈으로 그 아이들이 뱉었던 말들, 스펀지로 흡수했던 행동들, 스펀지처럼 쭉 흡수했다가 쫙 짜내면서 했던 말들을 잘 귀 기울여 주고 왜 그런 말 하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떼쓰는 아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 떼쓰는 게 어릴 때는 많이 떼쓰기도 하잖아요. 장난감 사줘 뭐 사 달라. 여기 한다 저거 한다 막 그러면서 떼를 쓰는데 그 떼를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떻게 떼를 쓰셨나요? 저는 떼를 써본 적은 별로 제 기억에는 없는데 가끔 마트에 가다가 뭐 들어 눕는 아이들을 보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니까 떼 쓰는 게 되게 그냥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막 그러게 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 이 아이들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른들은 이 아이들처럼 울면서 떼 쓰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떼를 쓰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했고요. 이렇게 떼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조차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직은 어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어린 사람 있잖아요. 그 어린이를 그냥 어린 사람이지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 무시하거나 '아이 어린이니까 뭘 알겠어.'라고 어
그들의 생각들을 귀 기울이지 않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몸집도 작고 손도 작고 발도 작지만 생각이 작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되려 어른들보다 생각이 더 넓어서 그 생각이 우주까지 가고 저 우주 끝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주 끝까지 닿아서 아이들 생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가끔 우아하고 아이들의 생각에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동등하게 이들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른이 돼서 이제 일터로 나가면서 많은 사회적인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 날들이 오겠죠. 우리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로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괜찮을까? 벌써부터 환경과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 아이들 살아갈 세상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벌써 왜 하십니까? 라고 이 책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이들을 아까 떼쓰고 울고 그리고 왜 그랬어?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저 부드럽게 옆에서 바라봐주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요, 저는 조금 더 어린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린이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아이들이 던지는 한마디에 왜? 라고 질문하기보다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조금 깊게 귀 기울여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잊어버렸던 내 안에 있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내가 왜 어릴 때 이렇게 때렸었었지? 아니면 내가 왜 어릴 때 그렇게 했었지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아이들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가 보고 싶거나 그러면 막 울기도 하고, 할머니 시장 가면 꼭 할머니 팔짱을 끼고, 할머니의 샌들이 좋아서 할머니 그 큰 구두를 신고 가다가 똥통에 빠져본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였지만 멋부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좀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 책을 보면서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책으로는 그냥 썩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좀 다른 시선으로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이제 서가에서 좀 보다가 이제 꺼내온 책입니다. 아까 어린이라는 그림책이 있었잖아요. 이 제목은 착한 어린이 대상. 그 어린이 중에서 아주 착한 어린이 대상을 받은 제제벨의 이야기입니다. 토니 로스가 지었고요. 민율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키이북스에서 표현했습니다. 표지를 보면 누가 제제벨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옆에 어떤 한 어린이가 그 산 옆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제제벨처럼 이렇게 으쓱으쓱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였어요? 아니면 맨날 혼나고 맨날 울측대했던 옆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이 책 제목처럼 제제벨은요, 착한 어린이래요. 그런데 그 착한 어린이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제벨은요, 정말 흠이 한 군데도 없어서 신통방통 제제벨이라고 합니다. 정리도 잘하고요. 뭐 양치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빨도 깨끗하고요. 뾰루지도 안 나고요. 뭐 어디 아프지도 않고 약도 잘 먹고 그런 친구래요. 보통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착한 어린이라고 말하는 그런 제제벨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흙탕물에 놀고 막 지네트에서 뒹굴 때 제제벨은요, 옷을 더럽히는 일이 없대요. 목욕도 꼭꼭 하루에 2-3번씩 한대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장면에서 엄마의 입장에 바라본 이 페이지와 제가 어릴 때였을 때라면 라는 바라본 이 페이지를 바라봤을 때
어른으로서, 먼저 어른으로서는 반반이에요. 저는 이렇게 모래사장이나 이렇게 이렇게 넓은 장난할 공간이 있다면 아이들을 좀 내버려 두는 편이었어요. 여벌옷을 들고 다녀서 그게 진흙탕이든 모래밭이든 막 뒹굴게 하는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꼭 제제배 같은 자녀를 둔 엄마가 꼭 있었습니다. 손에 흙 하나 묻으면 계속 털어주고, 신발에 발 모래 들어가면 계속 털어주고, 그런 엄마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놀이터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모래 털어준 엄마 쪽으로 잘 안 가고 제 쪽으로 와서 막 같이 뒹굴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아나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어린아이였다면, 어린아이 때 저는 이불에 가까웠었어요. 맨날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어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고,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이 있는 그런 곳에 자라고, 그 다음에 천이 있는 데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맨몸으로 갔다가 옷을 흠뻑 젖고 오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혼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랐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꼭 이렇게 발만 담그고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 제자배 같은 친구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의 어린 시절이나 제재벨 같은 친구의 어린 시절이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서 둘 다 즐거웠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제재벨 같은 그 친구에게 발만 담그지 말고 흠뻑 젖어봐 라고 권유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손수건 없어도 돼, 햇빛에 말리면 돼 라고 다시 한번 권유해보고 싶은 그런 어린 시절이,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재배는 공부도 잘하고요. 다 잘해요. 그리고 코 파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혼내기도 하죠. 너 그러면 안 돼. 코가 못생겨져. 손가락을 빨면 이빨이 못생겨져라고 같은 친구들이지만 이제 훈계를 주죠. 네. 이 장면에서 과연 친구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집니다. 다들 막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재배 빨리 도망쳐! 라고 막 다들 뛰어가는데 제재배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언제나 얌전히 걷는다고. 그렇게 뛰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뛰면 양말이 흘러내리거든. 뛰면 안 돼.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왜 뛰라고 했을까요? 동물원에서 악어가 도망쳤대 하고 도망친 악어가 제재배를 꿀꺽 삼켜버리는 일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못된 녀석,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이를 잡아먹다니 냠냠냠 하고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요, 마무리가 주는 의미는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굳이 의미를 살필 필요는 없지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친구들 입장에서 제제배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맨날 혼나고 저 친구는 맨날 칭찬 듣고 집에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제제벨처럼 이빨도 안 닦니? 뭐 이렇게 혼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단을 받은 그 친구는 제제벨이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제벨이 이렇게 꿀꺽 그런 친구가 사라져버린 이 책을 봤을 때 그 친구는 통쾌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착한 어린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기준일까? 요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착한 어린이는 어떤 기준일까? 그 기준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보려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착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책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아이들의 입장과 제 입장, 어린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럴 수 있겠다라는 아이들의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그림책이어서 한번 꺼내왔습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교훈을 주는 그림책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저희도 별로 권하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쓱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린이성 관련해서 한번 그림책을 마무리 졌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깊게 어린이성에 관해서 그림책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책을 하면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5월 5일 여주대학교에서요. 거기서 행사가 하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벤트도 누리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방탈출 게임과 그리고 시집고 밥짓고 게임이 있으니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방탈출을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 같이 누리시고 시도장도 찍고 주먹밥도 같이 먹고 하는 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아닌 화요일 날이죠. 어린이날이 그때 같이 만나 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림책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쯤에는요. 저희가 어떤 그림책으로 할지 지금 제 뒷 배경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고 네, 저희가 다음에 어떤 그림책으로 할지 한번 미리 아하 하실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더 싱그러워진 5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